우리 박정부 회장님 강연 내용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기 회장님 숙소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회장님이 가지셨던 여러 가지 생각들, 좋은 생각들, 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제주도에 와서 인터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회장님의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듣기로는 아마 대학 시절 때 유일한 박사의 어떤 경영 방식에 대해서 접하시는 기회를 가지셨던 것 같고요. 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의 경영 방식과 회장님이 이제 회사를 창업하셔서 했던 경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을 하는 것은 투명하게 했다는 거. 투명하게 한 것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이제, 제도적으로 유일한 박사가 한 것은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한 거고, 나는 그걸 제도화시켜서 말이야. 제도화시키는 것이 다른 거예요. 박사는 그냥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지금, 그것이, 관습화를 갖다가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생겼죠.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 썩 좋은 결과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 나는 미리 그건 제도화시켰어, 전부가. 그 점이 다른 것이죠. 네. 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유일한 박사님은 이제 유한양행 창업자시고요.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건강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제 유한양행을 창업을 하셔서 큰 회사를 이루셨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을 경영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셨던, 제가 알고 있는 일화 같은 거는, 당시에 이제 정부가 정치 자금을 많은 기업인들한테 받았는데 전혀 안 내시고, 투명하게 번 돈을 세금으로서, 세금을 내는 걸로 대신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셨던, 그래서 세무조사도 많이 받으셨던, 세무조사를 뭐 한 달 이렇게 넘게 받으셔도 하나도 뭐 잘못된 게 없는,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회계나 이런 걸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도화 하셨던 얘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드리는 질문 속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회장님이 이제 KSS 해운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명한 경영을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거는 해운업계로서는 하나의 관행이었던 리베이트를 없애고 또 직원들이, 선원들이 일수를 하는 거를 금지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관철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베이트를 없애고 또 밀수를 금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처음에, 리베이트를, 처음에 이제 제가, 한일 합성이죠, 그 당시. 한일 합성에,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그 양반이 있다가, 사실은 일본에서
리베이트를 한 50%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있잖아,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나한테. 그래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얼굴이에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건 자기 부하들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사내에서 안 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50%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걸 이제 뱉어낼 수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아주 곤욕스러운 경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얼마나 해줄래? 깎아주는데 내가 깎아주겠다고 했거든. 네. 얼마나 해줄래? 하니까 내가 6불, 원래 7불을 받았어요. 7불을 받았으니까 6불 50센트를 받았으면은 똑같은 거야. 내가 6불 50센트를 제기를 했다. 원래 7불인데. 그러니까 그건 같은 거 아니냐, 그거야. 그러면 제가, 6불을 한 20전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있다가, 나는 그걸, 그러면 말이야. 그럼 6불로 해라든지, 뭐 이렇게 또 깎아가지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곤욕스러운 속에서 할 수 없으니까, 무태 부어지원 불러가지고, 6불 20전을 해준다고 그런다. 그냥 해라. 네. 그래가지고 리베이트가 없어졌어요. 나는. 네. 그게 5년 장기 계약입니다. 나는 이제 5년간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리베이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직원들 불러놓고 직원들이 얼마 안 됐죠. 앞으로 리베이트는 안 된다.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는 이제 안 하겠다. 그 선언했더니, 리베이트 없는 회사야, 리베이트 없이 어떻게 장사를 우리가 하라니까. 그렇죠. 예. 그냥 야단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5년만 했다 리베이트 없이 그냥 깨끗하게 했는데, 니 그거 하나 못하느냐. 어떻게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영수증만 있으면 그걸 전부 물어주겠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술값을 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3만 원어치 술값을 먹어서 30만 원어치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청구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건 술값을 얹어야 돼. 이건 부당한 거야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말이지. 내가 술값을 먹는 게 아니냐. 술값이 얼마나 먹는 게 아니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용납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당시 반도 호텔에 말이야. 금부처 금으로 만든 거북이가 있었어, 거북이. 거북이. 그것 때문에 반도호텔에 유일하게 금으로 만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도호텔에 금으로 만든 거북이를 갖다가 그걸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현금은 안 되니까 그 현금을 바꿔가지고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거북이 그냥 줘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또, 편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안 되겠다. 이건 또 정신이 틀렸다. 정신이, 니네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야, 내가 영수증만 있으면 준다고 하니까, 그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니까 안 된다. 그 정신이 틀려먹었다. 앞으로 금으로 만든 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전부 중지시켰죠. 네. 중지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 큰일 나? 리베이트를 안 준 회사는
안 주는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 없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본 회사는 그 리베이트를 안 받고 다른 소리 안 하거든 우리 보고. 네. 그 일본 회사에 보고 손을 내는 거야. 일본하고 계약을 하자. 이래서 전부 그 CNDF하고 전부 계약이 됐죠. 그러니까 CNDF 계약으로 자꾸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회사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하니까 한국 큰 회사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그걸 요구를 하지 말자. 그래서 리베이트가 싹 없어졌어요. 그런 그 애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철학이 있어서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철학이신 거죠.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그거 이제 완전히 없애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없으니까. 3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오신 거 자체가 대단하신 거죠. 사실은, 그냥 1년 생각만 해봐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거래를 유치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테고, 또 상대방도 리베이트를 안 주면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의 비리, 자기 개인 돈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준다고 하니까 거래를 끊으려고 할 테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3년에 걸쳐서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바른경제 동인의 창업해서 지금까지 왔던 얘기 이사장님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좀 소개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적에는 지금 박 회장님이 취하신 그러한 것들이 크게, 예, 아주 좋아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에 사장을 지내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오염기획으로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박 회장님의 이런 길을 우리도 따라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고,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됐었죠. 초기에는 그 친구들의 역할이 많았고, 점점 돼가면서 박 회장님의 이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인기하고 인품 이런 게 알려지면서, 이제 기업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 기업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세가 든 기업인들도 바른 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아마 근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바른 경제에 대한 이런 것을 기초를 세워 놓으셨으니까 정치도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도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무슨 인간 관리도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더 좀 장기적인 젊은 친구들, 젊은 기업인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와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모임을 하면은요, 연령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경험, 어떤 분야가 틀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생각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지고 그러세요. 이제 바른 경영, 바른 경제 이런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죠. 바른 생활에 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우연히 이렇게 접하게 됐고, 뭔가 저도 이렇게 바른 경제 동인의 설립 취지나 지금 재단법인이 하는 거하고 맞는 그런 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이런 바른 경영과 바른 경제, 바른 생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돼서 이 강좌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몇 달 전에,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기업에 대한 생각을 들으면서 되게
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좀 감동을 받은 일, 뭐 기업이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너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사랑하는 곳이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시죠. 너무 그 이게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건 계기가 있어요. 이 포도호텔이라는 호텔에 있는 여직원인데 책을 많이 읽어. 그 여직원이 있다가 내 책을 읽어보고 직원이 읽어보고 거기다 사인을 해달라. 그 사인을 하는데 내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썼어. 그리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있다가 이거 하나의 시네요. 한편의 시라 그거죠. 시라고 그러면 시도 맞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설명을 했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첫째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한다. 정열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모든 일에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한다. 그 열정이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특히 해운회사가 돼가지고 다른 회사가 다르게 해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한다 그거예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 전문 지식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면 좋은가? 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또 그 외에 앞으로 또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뭘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그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소위 회사 발전을 위한 무슨 아이디어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덕성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망명하고 그 덕성이 있어야 한다. 덕이 있어야 한다. 사람. 덕이 없이 그냥 말로만 그냥 뭐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덕성이 가장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덕성이 없는 사람은 리더십을 못한다.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이 뭐냐? 사장이 되는 것이 리더십이지만 사장이야 팀장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다 따르고 하지. 리더십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쭉 했죠. 네. 제가 나중에 이제 KS 해운 대표님이나 또는 회장님하고도 인터뷰를 좀 담을 예정인데, KS 해운의 직원들은 굉장히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고요. 사내복지기금에다가 이제 주식을 기부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이제 우리 사주조합에 보유하신 주식의 10%를 이제 기부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보관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보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말이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조급원들한테 회사를 들어올 때,
다만 일주라도 살아. 네. 주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직원이 점점 늘면서 한 30년 되는 직원들이 전부 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업 개념이죠. 동업자 개념이야. 나는 회사를 동업자의 개념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10%를 갖다가 왜 줬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참 후에 89년도에 내가 상장을 하려고 그랬어.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장을 못했어요. 네. 불합격이 돼가지고 합격을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상장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갖다가 가부를 해줄 테니까 중도 해지를 해줄 테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중도 해지 전부 직원들이 전부 퇴직금 가부를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전부 주식을 샀어요. 네. 샀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직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월이 가면서 자꾸 나보고 사달라는 거예요. 팔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병원에도 가야 하고 그러니까 팔아서 사달라 그러지. 안 사줄 수 없잖아요. 네. 그냥 사줬다고 그랬고. 사줬는데 나도 무슨 현금이 뭐 비자금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비자금 없으니까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그러니까 내 가불로 내 가불 급여가불이라는 명목으로 네. 자꾸 사줬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곤란하게 됐어 내가. 그래서 1999년인가 2000년에 이걸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주조합에다가 아주 10%를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팔아먹은 것이 사준 것이 10%가 넘어요. 원래는 내가 20%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 늘어가지고 43%가 있어요. 43%였는데 그 중에서 10% 띄어가지고 그냥 사주조합에 기부를 했어요.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기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직원들이 말이죠. 기증할 때 원금은 까먹어서 안 된다. 원금은 그냥 보상해야 한다. 이익금은 놀아도 좋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약정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익금을 놀아먹는 이익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 보너스처럼 말이야. 이익을 나면 이익이 커지면 이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꾸 이게 정부가 안 팔라고 보는 거야. 네. 팔라는 것이 갑자기 안 파는 걸로 전부 직원의 사고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주식이 있어야지 이익도 같은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거꾸로 안 파는 것이 됐네. 네. 그것이 쭉 오다가 2007년에 상장을 하게 됐다고. 네. 2007년에는 내가 이제 고문으로 있을 때, 네. 아니 고문도 아니다. 지금도 고문으로 있을 때, 그 상장이 되니까 훨씬 주가가 뭐 오르고 해가지고 굉장히 조건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대단히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하여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익공유주의 씨앗이 된 거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익공유주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들으셨을 테고요. 이제 전문적인 체제를 이제 만드셨고, 그리고 제도 아까 이제 유일한 박사님하고 차이는 이제 제도화한 데서 있는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전문가니까 일단 자녀한테 경영권을 상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단한 결심이고, 또 그거를 받아들인 자녀들도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경영 제도를 하면서 이제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제도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두가 이제 전문경영,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든 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장을 추대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생각도 속에서 만드셨는데, 먼저 사장추천위원회부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사장추천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사회이사들이 들어가고, 네. 사회이사들이 우리가 5명인데, 네. 5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주조합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주조합에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한 사람, 대주주가 내가 추천한 사람, 7명이 사장 추천위원회가 됐습니다. 이 양반한테도 김동수 회장한테도 내가 누굴 찍어야든지 누굴 하라든지 이런 부탁을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동수 씨가 자기가 알아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낫겠다 하는 사람을 추천하게 됐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주조합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사주조합에는 사주조합의 위원회가 있어요. 또 거기가 이사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굴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을 못해. 그냥 이사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추천하고 올라온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야겠다. 사주조합에서 나온 사람이나 내가 추천한 김동수 씨나 똑같이 뭐 개인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제일 나은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 7명이 모여서 이제 가장 적절한 그 회사를 운영할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한 95년도에 사임하셨으니까 한 30년 됐네요. 그래서 한 6분의 대표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좀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사회이사 제도가 또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사회를 보면은 이사회 안에 이제 회사 임원들도 있고, 회사의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이사로 해서 이제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이제 KSI 회원은 사회이사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내이사의 숫자보다 사회이사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회사의 대표가 경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사회이사가 그런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숫자상으로 아마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도 조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지요. 예. 사장추천위원회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네. 사내이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방법으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사내이사들 또 누굴 어떻게 시키셨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박찬도 사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럼 영업부장 출신입니다. 네. 영업부장이 된 사람인데 갑자기 위에 상무나 전무 다 잡아치고 갑자기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종무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지금 종무과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종무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말이죠. 아, 이건 잘하면 내가 무슨 사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갖죠. 직원들 전체가 아, 나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면 잘하면 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개인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전문 경영인 회사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 사람을 찍었는데 사내이사는 3사람이고 그 사회이사가 5명이에요. 그 5명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할 때 그전에는 사장이 말이죠. 항상 가운데 앉아가지고 사장이 제안을 하고 사장이 마음대로 뭘 제안을 하고 이쪽에는 사회이사들이 앉아있고 이쪽에는 사내이사가 앉아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선 그러니까 이쪽이 과반수죠. 많죠. 그런데 안 되겠어.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투톱제도를 한다. 투톱제도라는 것은 사회이사 중에 의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사내에서 그 회사의 이사회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사장이야 전부가 반대해요. 그렇게 되면 눈물이 안 올라서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1년 연기하자. 1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켜달라. 그러니까 1년 후에 하는 일 같으면 괜찮겠네 생각해가지고 전부가 오케이 했어요. 네. 그 1년 후에 그게 통과됐습니다. 그 자연히 통과돼 있죠. 그 다음에 사회이사 내에서 사회이사 중에서 의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사회를 보고 사장을 옆에 앉고 거꾸로 됐어요. 그런 식의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그러면 그것이 옳으냐 하면 사장이 할 때는 말이죠. 이사에 올리는 안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안건을 안 올릴 것도 올리고 올려야 할 것도 안 올리고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장이 되면 의장이 되고 한 뒤에는 의장이 바뀌고 난 뒤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사회 안건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의장의 이름으로 이제 의장 나가도록 통지가 나가도록. 네. 그래서 지금은 사회이사 중에서 의장을 뽑아가지고 네. 의장이 전부 의장의 이름으로 안건이 다 올라가 통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사례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제 기사 같은 데서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뭐 사회이사들이 대표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회사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봤을 텐데요. 우리 회장님의 제도화로 인해서 여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견제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바람직한 그런 이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중에서 의장이 되기 때문에 경영하는 대표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사회이사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도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이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또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경영권을 상속하게 되면 직원들은 자기가 회사의 머슴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경영권이 자녀한테 상속되지 않고 자기도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회사가 주인인 회사를 만드는 정점이 이제 그 오늘 강의에서 설명하신 이익공유제입니다. 그래서 이익공유제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회사가 성과가 안 좋으면 본인도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수하니까 회사가 성적이 좋으면 더 많은 수입이 생기지만 실적이 저조하면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아마 직원들이나 주주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첫째는 그 이익공유제를 하려면 노동조합이 첫째는 동의해야 합니다. 네. 노동조합이 동의를 하려면 안 되죠. 네. 그 노동조합이 동의를 했어요. 대표가. 대표를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주주총회에 이제 상장을, 그걸 올렸죠. 안건을. 올렸더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이익금 중에서, 배당금 목 중에서 왜 또 뽑아갔냐. 그냥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뭐냐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보너스를 절대 안 준다. 그건 안 주겠다. 앞으로 이익이라는 부분만 하면서 결산해가지고 결산 후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익금에서 놀아주는 것이지 이익금 아닌 것을 놀아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더군다나 곤란하다. 이익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이익을 창출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그 회사에 소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금을 만들기 위한 그걸 갖다가 열심히 그걸 갖다가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반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는 그냥 보너스는 없다. 없는데 이익만 나면 이익을 많이 나면 많이 주고 적게 나면 적게 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익금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선원이 사고를 한번 쳤다 하면 선원까지 사고를 한번 냈다고 그러면 배에서 사고를 한번 냈다 하면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금을 갖다가 이익에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옥신각신 했죠. 옥신각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지병부에서는 꼭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이것은 주주들은 아니 그거는 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길게 끌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박수로 통과시키자. 네. 그래서 박수로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냥. 네. 그래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걸 통과시키는데. 그게 뭐 평소에 박 회장님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겠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사주조합을 우선 만들지 않았어요. 네. 사주조합 직원들이 뒤에 쭉 있었단 말이에요. 네. 주주란 말이에요, 사주조합. 그러니까, 아이, 그만합시다 하면서 박수를 친 것이, 사주조합 직원들이 전부 뒤에 네. 박수를 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박수를 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통과돼. 그렇죠. 직원들이 또 주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그냥.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사장이, 이것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해, 바로 그달 한 보름 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 네.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아무 말도 말을 못하게 됐어요. 네. 진짜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회사가. 네. 그리고 아주 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일체 그 다음 해도 말이 없고 그냥 통과하듯 넘어갔습니다. 이익공유제가 이제 제도가 된 지 한 1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출액이 3배 이상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한 4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이제 전문경영인 제도나 이익공유제나 뭐 이런 것들이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매출액과 주가로서 증명이 된,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는 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가 조금 많은 산업에 좀 전파돼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 그동안에 한번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을 해오셔서, 이제, 회장님이 없어도, 좋은 사장이 선임이 되고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 어느 정도는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좀 더 하셔야 될 게 좀 있으신 게 있는지요? 그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직원들한테 지금 주는 것이 70%를 갖다가 지금 유보를 해놓고, 네. 그건 이제 앞으로 배를 살기 위해서 네. 유보를 해놓은 돈 주죠. 그러니까 이익금에서 70%를 띄어가지고 그거는 회사에 맡겨놓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 30% 중에서 회사 직원들한테는 12%, 네. 그리고 주주들한테는 18%.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들을 대우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이지만 둘을 똑같이 해야 한다.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가, 퇴직할 때 그 프로젝트 쉐어를 갖다가 PS를 갖다가 놀아줄 수 있는 것을 주주 대우한다 해가지고 그걸 차별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언젠가는 이걸 동일하는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문제가 네. 심각한 문제죠. 네, 회장님 하여튼 최근에 조금 이렇게 건강 때문에 좀 어렵고 고생을 하시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 덕담 좀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 학생들은 젊으니까 머릿속에 텅 비어 있어요. 그런 잡음이 알고 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싹 들어가지고 안 잊어먹어 잘. 근데 일반 사회인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를 하면 해봤자 그건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서 잊어먹어버려. 나가면서 현실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학생들한테 우리는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은 그러한 소위 정직한 얘기를 갖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을 많이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기 인터뷰를 하는 목적도요. 요거 담아놔서 이제 학생들한테 계속 이거를 좀 전달해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학생들에 대한 전에도 말씀하신 게 가치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도 재단법인에서 제공하고 계시고 한데 이 학생들한테 또 재단 이사장님도 덕담 하나 해주시죠. 우리 사회의 기업인들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밝지 못한 그런 이제 이미지도 좀 있고 그런데 의외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려면은 가치관이 옳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데다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이제 준비되고 그러면은 좀 자기도 보고 주위도 알려서 다 깨끗한 그러고 이 밝은 그런 어떤 그 기업의 이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박 회장님 같은 분은 제가 수십 년 배워왔지만은 그 하시는 말씀이 지금 봐도 다 옳은 말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지켜야 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육도 강의 좀 열심히 들어서 주위에도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좋은 나라 만듭시다.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듭시다.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새로운 사회에 이 진짜 바로 된 제대로 된 그런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